네. 네, 이어서 인간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볼 거예요.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공개하기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더 보다 포괄적으로 심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개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공감적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표현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좀 나누는 그런 소통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 인간관계 개선 방법을 통해서 어, 조금 더 넓게 알 수가 있겠죠. 우선은 처음에 대인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의 대화 기회를 이렇게 여러 명이 서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있을 때 포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 어머, 너무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 너무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 요즘 좋은 일 있니? 상대방과 우연하게 마주친 경우에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어머, 안녕? 하면서 서로 안녕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할 기회도 주고, 서로 어색하면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상대방과 정말 우연하게 마주친 경우 밝고 명랑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적절한 기회를 서로 나누고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눌 적절한 장소를 알아두기. 뭐 이렇게 계단도 좋지만 우리 저기 의자 벤치에 가서 좀 대화 나눌래? 하면서 적절한 장소를 조금 물색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화제를 준비해. 어저께 과제 하다가 너무너무 지친 거야. 넌 어땠어? 하면서 최근에 벌어진, 어, 지금, 어,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영화가 너무 괜찮다고 소문났더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제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편안한 대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갈 건데 뭐 먹고 싶니? 라는 그런 간단한 대화들도 자연스럽고 부담스럽게 나눌 수 있는 화제로 준비하고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대화에 기회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조금 우리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쁜 생활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화의 기회나 관계의 기회를 조금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부의 두려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면 어떨까? 우선 얘기라도 편안하게 해와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조금 열린 시각으로 놔둬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했을 때 상대방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대화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가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거, 그게 대인관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공개하기가 있어요. 우선은 자기공개라는 것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건강하게 알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발전과 심화가 되는,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자기공개인데요. 자기공개의 과정과 규칙이 있어요. 친한 친밀한 관계일수록 자기공개의 수준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요. 수준 내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공적인 정보, 뭐 이름이나 학과, 소속, 동아리, 그리고 직장, 그리고 취미,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 사적인 취향이나 태도, 비밀스러운 정보까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들이 자기공개 과정과 규칙인데요.
우선은 친밀해질수록 자기 공개 수준이 깊어지려면 사적인 취향이나 태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줘서 이 사람의 관심사나 취미가 뭐고 가족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또 비밀스러운 정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에 대한 교환도 자기 공개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공개의 수준이 상대방과 균형을 이루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 많은 그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더 많은 공개를 했는데 나는 더 적은 공개를 한다든지 균형을 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균형을 맞추지 않고 그 인간관계를 좀 친밀함과 신뢰를 조금 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공개 수준이 상대방과 균형을 이루어 높아지면서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경우를 조금 예, 주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공개하기에 대한 중심 중에서 인간관계 형성 단계에서의 자기 공개가 있어요. 서로 인제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소개는 만남의 목적과 내가 지금 이 대상을 왜 만났나 그리고 대상을 어떤 대상인가 뭐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뭐 커뮤니티를 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교에서 단짝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목적과 대상을 생각해 보고 그에 알맞게 그 인간관계 형성 단계에서 나는 누구야?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너랑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그 대상과 만남과 목적과 그 상대에게 그 알맞게 조금 자기 공개가 되어져야 된다. 또한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이 학교에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 하면서 자기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가 기억에 남고요. 첫 만남에서의 자기소개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너무 한 사람만 이야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이래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하면서 서로 너는 어떠니? 하면서 서로 자기소개가 그 상부상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소개는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외모나 옷차림새 그리고 자세, 몸짓 그리고 비언어적인 수단 고개 끄덕이 그렇게 맞장구 쳐주기 그리고 예쁜 표정 짓기 그리고 공감적인 경청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를 하고요.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 방법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공개의 세 번째 틀이 있는데요. 그 인간관계에서 심화 단계에서의 자기공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경험을 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너무나 알코올릭이 심해요. 하면서 실은 제가 이번에 그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게 됐어요. 또 죄송하지만 지금 저는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하면서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공개하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이나 자신의 제 단점은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제 약점은 너무너무 소심하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신 가족들의 문제나 갈등, 적응상의 문제, 열등감이나 심리적 장애 등을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심화 단계에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인간관계의 심화 과정에서 공개되는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생각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개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내어 보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속마음을 내어 보이고 알게 되었을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이 깊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깊은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공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청하기와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여성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네 이야기를 잘 경청할 거야." 라고서 귀를 기울여 주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해요. 또 자신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인기가 어느 정도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경청하기를 잘 주의 집중해서 듣는 그 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땠어? 아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아 그럼에도 얼마나 그렇게 잘 이겨낸 너는 너무 대단한 친구 같아.' 하면서 격려하고 '아 많이 힘들었겠다.' 공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서 질문, 수용, 격려,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 말을 따라가 주면서 듣는 태도. 이게 경청이거든요.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간헐적으로 전달하면서 대화를 "내가 네 말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슬펐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을 잘 이해하면서 전달받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또한 두 번째 경청하기와 반응에서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은 경청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듣는 태도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이며 대화를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청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상대방 마음이 돼서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감적인 반응을 잘해 줘야 되는데, 공감적 반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력해 주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생각을 잘 포착을 해서 이 사람이 전달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을, 예, 공감적 반응하기로 보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에게 느껴진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이랬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에게 느껴진 감정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경청하기와 반응하기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인제 교수님이 강의하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인간관계에선 서로의 상대방의 의도가 있어요. 뭘 원하는지, 그리고 생각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을 서로의 의도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과정과 구성 요소를 보면, 우선은 발신자의 의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수신자의 메시지의 해석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발신자의 의도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예, 살펴보고 수신자의 메시지를 해석해 보고, 수신자에게 전달된 발신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발신자의 의도에 따라서 생각이나 감정을 메시지로 전환을 해서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나 다양한 수신자의 메시지를, 예,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수신자에게 전달된 발신자의 의도를, 예, 전달을 하면서 다양한 방해 요인을 좀 살펴보면 표현의 모호함, 그래서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 그리고 소음, 얘기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느 길거리를 갔는데 버스에 운전자의 비키라는 빵빵 신호라든지, 그리고 중간 전달자의 왜곡된 전달 때문에 서로가 오해를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해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의
발신자의 의도나 수신자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그렇게 해서 발생해서 일어났을 때 명료하게 하는 의사소통. 그래서 발신자는 전달하려는 자신의 의도나 생각,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메시지로 전환을 해서 명료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매체와 경로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자신의 메시지가 이것을 전달받는 수신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의도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중요해요. 표정이나 눈맞춤, 동작 등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의도나 감정을 확실히 전달하려면 반복적인 전달이 꾸준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어 자기 표현을 이 확성기를 들고서 이 어른은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고나 욕구와 바람 등을 조금 건강하게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대인 기술인데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자기 표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부탁을 하기, 그리고 거절하기. 대화를 원하는 때에는 시작하고 원하는 때에 종결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표현하기 두 번째는요. 여기 남녀가 참 자연스럽고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매력이나 강점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강점을 느끼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우선은 이 사람의 강점을 많이 봐주고, 그리고 그 매력이나 강점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호감이나 서로에 대한 친밀감, 신뢰감 등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여서 자연스럽고 성숙하게 행동하는 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그 전달하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표현하기가 있어요. 우선은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을 좀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내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러한 의도였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표현에 네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용. 항상 너는 그런 식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질책하는 방식. 내가 뭘 너한테 실수를 했는데 그건 네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이잖아 라고 전가하고 질책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금하거나 통제하는 방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기를 원해." 하면서 막 "난 네가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하면서 자신의 방식만 얘기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는 내용. "아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에서 비폭력 대화 있어요. 그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비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예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그 물건을 빌려줬는데 안 갖다 줘서 참 불편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불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음에는 이 물건 빌려가게 되면 꼭 반드시 돌려줬으면, 다 쓰고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 줄 수 있지. 욕구나 그 자신의 욕구까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바람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그 표현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표현하기 위해서 부탁하기가 있어요. 거절당하는 두려움 극복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탁하려는 내용, 원하는 도움을 분명하게 하기.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 또 부탁하기를 통해서 원하는 도움을 받고 정중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효과적으로 부탁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그 발부터 들여놓고 머리부터 들여놓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기도 중요한 대인 기술이 있는데요. 거절은 모래가 아닌 센스로 하라는 거죠. 다만 부탁한 사람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면서 효과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 효과적인 거절 방법에는 뭐가 있나? 첫 번째, 부탁한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유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기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고 신뢰감 형성하기가 있는데요. 예, 스루스트는 신뢰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의도와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더불어 그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적인 상태를 신뢰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핵심 요소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의도와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세 요소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상호 의존적이죠.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의지해야 되는 그 관계가 이 신뢰 관계 형성하기에 1번이 돼요. 두 번째로는, 신뢰에는 상대방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상호평가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처음 들려 올라갈 때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오랫동안 계속 봐온 아버지, 유아기 때, 영아기 때부터 봐온 아버지에게 신뢰를 하면서 신뢰의 유인성을 갖고, 그 신뢰의 유인성을 통해서 부모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아이의 모습도 있는 거죠. 신뢰 유인성을 봤을 때 세 요소는 호의성과 성실성과 유능성인데요. 신뢰 유인성에서 호의성은 그가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성은 그는 언행을 일치하면서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고요. 유능성은 그는 유능한 역량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신뢰 유인성의 세 요소를 통해서 호의성과 성실성과 유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호의적인 태도나 언행일치나 일관성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유능한 역량과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성실하며 유능한 사람을 신뢰한다. 또한 신뢰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요. 왜 나를 좋아해요? 하고 남자분이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해받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임재식님의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이해받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는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신뢰는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많이 공유할수록 깊어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협력적인 행동과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신뢰 형성에는 굉장히 일관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왜 연인 관계에서 힘들어지냐면,
일관적인 태도. 어느 때는 들어줬다. 어느 때는 일관적이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서 신뢰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신뢰는 두 사람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하기가 노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또한 신뢰 형성하기 위해서 신뢰 파괴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자기 공개 행동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신뢰를 약화시키는 그런 무시하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기 공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조금 하고 상대방만 많이 이야기하게 하고, 공개하지 않는 행동으로 통해서 신뢰감이 감소시키는 그런 신뢰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게, 상대방이 도움을 기대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뢰는 현저하게 약화된다. 신뢰는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면 함께 약화되는 그런 파괴 행동이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의심은 신뢰를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일관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신뢰가 파괴되고 다양성이 더 요구될 때 대인 갈등은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대인 갈등을 해결하기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또한 그 대인 갈등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관계를 떠나고 갈등을 방치하면서 언젠가 개선되기를 막 바라는 대처 방법을 갖는다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이 초래된 문제 상황을 상대방과 논의하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을 찾는 것들이 대인 갈등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인 갈등에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또한 대인 갈등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목표와 이익을 최대한 실현시키면서도 인간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 즉 협상하는 방법 등이 대인관계 갈등을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협상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해서 대표적인 문제 중심 갈등 해결 방식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초래하는 대인관계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서 대인 갈등의 해결이나 승패 방식의 협상,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승리나 상대방의 패배 방식을 통해서 승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또한 대인 갈등과 관련된 이익이나 목표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할 경우에 양보하는 해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협상 방법 6단계가 있어요. 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상 방법 6단계는 첫 번째로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갈등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또한 갈등 상황에서 각자가 지닌 소망이나 목표와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각자 상대방의 관점에서 갈등 상황을 생각해보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나누는 거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현명한 협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분노나 불안이나 우울 등이 있어요. 스스로 잘 조절하여 처리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고요. 부정적 감정의 조절 방법에서 첫 번째로는 정서 회피적 방법이 있어요. 부정 감정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분 전환 방법이나 운동하기, 영화 보기, 게임하기, 쇼핑하기, 여행하기 등이 있고요. 정서 직면적 방법이 있어요.
부정 감정을 자각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직면 방법인데요.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는 이렇다. 갈등 해결하기, 조언을 구하는 것.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두 번째, 부정 감정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인지 재구성이 필요해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고, 부정 감정을 유발한 인지적 요인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해서 개인의 사고의 발견을 통해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생각을 한번 찾아보고, 개인 사고의 합리성과 평가를 통해서 이 생각의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이 생각이 현실의 과장이나 비약이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이 생각에 나의 기분과 관계나 목표 달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인적 사고의 발견은 더 나은 긍정적 생각을 찾아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인 신념의 변화와 자신의 그 타인과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이 대안적 사고를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가 있었어요. 또한 대인 환경을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인 환경은 개인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여건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상황을 포함을 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대인관계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인관계 환경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환경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대인관계 환경으로 인해서 괴롭고 번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그 환경을 좀 개선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 전문가, 저처럼 이제 예, 심리 상담 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그 성과를 조금 더 면밀하게 예, 상담을 받아보는 그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동안 너무 많이 지칠 때도 있었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귀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이 대인관계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제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번 기말도 잘 보셔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취업하신 학우님들 축하드리고, 취업하실 학우님들도 좋은 결실 있으시기를 교수님 늘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